전병헌 대통령 정무수석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조직폭력배가 등장을 하는데 뭐 지금은 조직폭력배가 아니라고 합니다. 호프집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왜 이분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돈 세탁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모 비서관은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이죠. 윤모 비서관이 총 이제 롯데홈쇼핑으로부터 한 3억 중에 1억 1천만 원 정도가 사라졌잖아요. 근데 그게 돈 세탁이 이루어졌는데 돈 세탁의 중심에 이 배모 씨라는 분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전병헌 당시 의원의 그냥 후원자 지지자 정도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959 19파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조직 그 폭력배였는데 그곳에서 이제 일했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또 지금 대외적으로 이제 좀 충격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뭐 화면을 좀 준비했는데 요즘에 기업 조폭들이 옛날 영화에서 이렇게 사람 물론 사람도 많이 폭력을 가합니다만 요즘엔 기업형으로 많이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렇게 영화에서도 그냥 대기업처럼 조폭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혹시 조폭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는 분이 계실까 걱정이 되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기업형 조폭이라고 하는데 뭐 오락실도 운영하고 해외 도박 사이트도 하고 하여튼 겉으로는 아주 그럴싸하게 움직인 조폭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 관련자 100씨가 있다고 해서 그들의 지인 정도에 지나지 않나 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분이 걸어온 길을 보니까 굉장히 좀 화려하다면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형 조폭이 시흥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2011년에는 불법 오락실을 운영을 하면서 110억이나 6년 동안 챙긴 이득을 받고요. 그다음에 2016년에는 청부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입건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도 지금 300억 원이 지금 연간의 해외 도박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수익금이 배분되면서 폭력도 사용했다고 하니까 단순히 에이전시로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기업형으로 조폭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연결됐다. 전병헌 의원이 왜 이런 데에 같이 연루가 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이제 검찰은 연루된 것을 보고 이번 주 내에 소환하겠다는 방침인데 지금 검찰 측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냥 의혹만 제기할 수준이었으면 수사하지도 않았다. 전병헌 수석에 대한 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현직 정무수석이고요. 정무수석을 검찰 포털라인에 세운다라는 건 이거는 간단하게 단순한 그냥 의혹만 가지고 세울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이걸 충분하게 입증할 만한 진술이나 관련 증거들을 확보했다는 취지인데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건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다. 이런 얘기가 일단 먼저 나옵니다. 그 유의미한 진술을 누가 했는지까지는 검찰에서 정확하게 밝히진 않지만 근데 그게 충분히 현실성이 있는 그런 진술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관련 증거들도 어느 정도 확보가 다 끝난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화면을 보면 그러니까 전병헌 수석이 직접 통화한 건 아니고 측근인 윤모 보좌관이 아까 그 배모 씨하고 통화한 내용이 그 음성 녹취 파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게 있으니까 일단 윤모 씨는 소위 빼도 박도 못하고 구속이 된 거고 이제 문제는 롯데홈쇼핑에서 이 30몇 살에 불과한 윤모 비서관을 보고 3억이나 되는 돈을 내놨겠느냐 거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롯데홈쇼핑이 재승인을 받아야 되는 시기하고 또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당시에 미방위 소속이었던 사실 전병헌 그 당시 의원을 보고 한 것이 아니냐가 이제 의혹의 출발점이었는데 전병헌 수석과 이제 롯데홈쇼핑과의 관련성들이 하나하나씩 검찰 내부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전병헌 당시 이제 의원이었을 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에서 발언을 할 때 처음에 롯데홈쇼핑에 이 문제가 많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다가 중간에 말이 바뀐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너무 좀 수상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되는 건데요. 일단 전병헌 수석이 국회 미방위의 의원이었잖아요. 그때 2014년 12월 1일이었는데 이때 발언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홈쇼핑 징계나 제재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재승인을 주기 때문에 홈쇼핑의 전반적인 어떤 시스템 재편이 필요하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는데 그 후에 2015년 7월에는 뭐라고 발언을 하냐면 착한 홈쇼핑 발언을 하는데 착한 홈쇼핑이 도리어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라고 얘기를 해서 불과 6개월 정도 지나지 않는 시간 내에 홈쇼핑에 문제가 있다라고 발언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홈쇼핑을 비호하는 발언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돈이 건너갔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돈을 건네줬거나 혹은 돈을 건네주기로 약속을 했거나 어떤 그러한 모정의 합의가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 지금 합리적인 의문으로 남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지금 검찰이 전병헌 수석의
자녀가 롯데 홈쇼핑에 발급한 기프티카드를 썼다는 그 정황을 아주 예전부터 확보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기프티카드가 사실 액수가 그렇게 크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도 약간 뇌물죄가 되는 건가요? 그게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면 뇌물이 되겠죠. 일단 롯데 홈쇼핑하고 전병호석의 자녀하고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롯데 홈쇼핑이 어느 카드사에서 어쨌든 단체로 샀겠죠. 기프트 카드를 뭐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사가지고 이거를 어쨌든 간에 전병헌 수석 쪽에 건너갔는데 이걸 사용한 사람은 정작 전병헌 수석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사실 기프트 카드라는 것 자체가 무기명이라. 네, 무기명이라 뇌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예요. 아, 그래요? 금액은 작지만 그게 합쳐지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전병헌 수석의 자녀가 사용을 했다면 롯데홈쇼핑하고 전병헌 수석의 자녀하고 뭔가 개인적으로 연결됐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럼 거기에 중간에는 전병헌 수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검찰에서 확실하게 약간 뇌물에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그 사라진 1억 1천만 원의 행방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 1억 1천만 원과 별도로 이 기프트 카드를 봤을 때, 아, 이거는 롯데홈쇼핑이 윤모 비서관을 보고 준 게 아니라 이거는 전병헌 당시 의원을 보고 전병헌 의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게 e스포츠 지원도 그렇고 이 기프트 카드도 간 게 아니냐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기프트 카드는 여러분들 써보시면 알겠지만 현금 같아서 이름이 안 써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누군가 쓴 걸 어떻게 검찰이 알았을까? 기프트 카드는요, 온라인 쇼핑에서 쓰기 위해서는 온라인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내 이름을 등록해야 되고요. 또 다른 현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누가 썼다는 게 드러났고 그걸 사용처가 적발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뇌물도 받고 소득공제도 받고 이러려고 혹시 등록을 했나. 이런 의심까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